매일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갈수록 줄어들까요? 남들보다 덜 자고 덜 먹으며 뼈 빠지게 일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빚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인가요? 2026년 대한민국, 지금 골목상권과 자영업 생태계는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장사의 규칙, 아니 생존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30년 동안 한우물을 판 베테랑의 기술이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취급을 받고 한 달에 2천만 원씩 고정비를 쏟아부어도 남는 건 고작 최저시급도 안 되는 적자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잔인한 구조적 변화를 모른 채 어제와 똑같이 땀만 흘린다면 3년 뒤 당신의 가게와 직장은 반드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업종들의 치명적인 비밀과 당신의 직업을 벼랑 끝에서 구해낼 명확한 생존 전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멈춰서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이 절벽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본격적인 생존의 법칙을 파헤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지갑과 미래를 지켜줄 가장 현실적인 경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끔찍한 원인은 바로 기술이 우리의 땀과 숙련도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에서 30년째 카센터를 운영하는 김철수 사장님의 손에는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가 훈장처럼 박혀 있습니다. 1995년 개업 당시만 해도 하루에 차 5대만 손을 보면 한 달에 600만 원은 거뜬히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단골들이 하나둘 전기차로 바꾸면서 카센터의 숨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으니 엔진 오일을 갈 일도 타이밍 벨트를 바꿀 일도 없습니다. 심지어 브레이크 패드는 10만 킬로미터를 타도 멀쩡합니다. 30년을 갈고 닦은 장인의 정밀한 손감각이 제조사가 독점해버린 소프트웨어, 진단기 한 대 앞에서 완벽하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체 차량의 고작 2.6%에 불과한 전기차가 동네 카센터와 주유소 매출의 10%를 증발시키고 있습니다. 2030 전기차 비중이 15%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사장님이 친절하고 수리비를 깎아줘도 소용없습니다. 기술이 그 일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최신 사양으로 도배했지만 개인 PC 사양에 밀려 파리만 날리는 PC방도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2억 원을 쏟아붓고도 충전 한 번에 3천 원. 남짓한 마진으로 10년째 빚만 갚아야 하는 주유소도 모두 같은 처지입니다. 기술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저 열심히만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당신이 몸담은 업종은 과연 이 기술의 거대한 지우개로부터 안전합니까? 기술의 위협을 운 좋게 피했다고 해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괴물이 여러분의 매장을 서서히 집어삼키는 진짜 공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게 안에 손님이 바글바글하고 카드 단말기 영수증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면 장사가 잘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월말에 정산을 마치고 나면 사장님의 손에 떨어지는 돈은 단돈 1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도대체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이것이 바로 매출은 오르는데 지갑은 텅텅 비어가는 이른바 좀비 장사의 잔인한 덫입니다. 이건 물가가 올라서 생기는 잠깐의 고비가 아닙니다. 인건비와 원재료비, 끝을 모르고 치솟는 배달값, 플랫폼 수수료라는 괴물들이 사장님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는 구조적인 재앙입니다. 관악구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의 하루를 들여다볼까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무려 14시간을 꼬박 써서 김밥을 맙니다.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직원도 없이 온몸을 갈아 넣었지만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가져가는 돈은 200만 원 남짓입니다. 시급으로 치면 4,800원. 올해 최저임금의 절반조차 안 되는 참담한 액수입니다. 3,0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팔 때 재료비, 월세, 공과금을 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배달 수수료 600원이 빠져나가는 순간 마진은 완벽하게 제로가 됩니다. 팔면 팔수록 내 몸만 상하고 수익은 0원이 되는 기막힌 마법.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마주한 잔혹한 현실입니다. 내가 게을러서 망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결코 돈을 벌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더 끔찍한 함정에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 인천에서 25년째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매달 600만 원씩 적자를 보면서도 문을 닫지 못합니다. 목욕탕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만 무려 5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매달 가스비와 전기료로 2천만 원 넘게 쏟아부으면서도 폐업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하루 10시간씩 도로 위를 달리는 화물차 기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400만 원을 벌어봤자 치솟는 기름값과 할부금, 턱없이 비싼 보험료를 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한 시급을 받으며 목숨 걸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악착같이 일하는데도 남는 게 없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매장을 운영하는 데 드는 고존 비용의 상승 속도가 손님에게 받는 제품 가격을 올리는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끊길까봐 가격은 올리지 못하고 쉴 새 없이 오르는 원가와 수수료는 사장님이 고스란히 혼자 떠안는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남 좋은 일만 시키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될 것입니다. 내 장사가 과연 이론이라도 남는 장사인지 아니면 비용이라는 괴물에게 뜯어먹히고 있는 좀비 장사인지 지금 당장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셔야만 합니다. 비용의 늪을 간신히 피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가장 차갑고 무서운 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손님들의 마음이 소비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중산층의 낭만이자 자부심이었던 여가 생활들이 이제는 지독하게 비효율적인 사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주말이면 팝콘을 들고 줄을 서던 영화관부터 볼까요? 예전에는 개봉하는 영화는 무조건 극장에서 보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관객들의 머릿속에는 아주 냉정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극장에서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보려면 티켓 값에 팝콘, 주차비까지 훌쩍 35,000원이 깨집니다. 반면 한 달에 17,000원만 내면 OTT 서비스에서 영화 수십 편을 무제한으로 봅니다. 한 달에 20편을 본다고 치면 영화 한 편당 가격은 고작 850원 꼴입니다. 집집마다 65인치 대형 TV가 있고 내 집 소파에 누워 편하게 볼 수 있는데 굳이 40배나 비싼 돈을 내고 옆사람 팝콘 씹는 소리까지 견뎌가며 극장에 갈 이유가 완벽하게 사라진 겁니다. 영화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던 매점 수입이 끊기면서 극장은 그야말로 고사 직전입니다. 골프장과 캠핑 매장 사장님들의 한숨도 하늘을 찌릅니다. 필드 한번 나가는데 그린피에 캐디피, 식대까지 36만 원이 듭니다. 오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하루 종일 7시간을 꼽아 길바닥에 버려야 하죠. 그런데 요즘 영리해진 소비자들은 이 36만 원으로 차라리 동네 스크린 골프장을 12번 갑니다. 단 1시간이면 에어컨 바람 쐬며 쾌적하게 운동을 끝낼 수 있으니까요. 골프라는 스포츠가 망한 게 아니라 비싸고 시간만 잡아먹는 필드라는 공간이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시절 없어서 못 팔던 텐트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는 캠핑 매장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텐트나 침낭은 한 번 사면 5년은 거뜬히 쓰는 내구재입니다. 이미 장비를 다 갖춘 사람들이 매년 비싼 돈을 주고 새 텐트를 살까요? 심지어 요즘 새롭게 캠핑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30만 원짜리 장비를 덜컥 사는 대신 단돈 3만 원에 빌려 쓰는 렌탈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주말마다 전국 캠핑장에는 사람이 미어 터지는데 정작 동네 캠핑 매장 사장님들은 한 달에 50만 원씩 적자를 보며 눈물의 폐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들의 몰락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 손님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고객이 같은 돈과 시간으로 더 압도적인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대체제를 발견하는 순간 그 사업의 수명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사장님들이 팔고 싶어하는 낭만과 추억에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효율과 가성비를 따지는 고객의 냉혹한 계산기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아이템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다면 여러분의 매장 역시 언제 손님이 끊길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한 업종의 비참한 최후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었던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가장 날카로운 경고장입니다. 이제 시장에서 적당한 가격과 적당한 서비스가 통하는 중간지대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하룻밤에 50만 원이 넘는 최고급 텐트나 연회비 수억 원의 골프장은 여전히 붐비지만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이 이용하던 동네 상권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팍팍해진 소비자들은 철저하게 가성비와 효율만 따지며 지갑을 닫았고 거대 자본과 대기업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탈출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구조적 재앙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희생양은 평생 모은 돈을 털어놓고 하루 14시간씩 매장을 지키는 평범한 사장님들 뿐입니다. 무작정 땀 흘려 일하면 언젠가는 빛을 보겠지라는 그 순진한 믿음이 사실은 나를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가장 치명적인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비극의 진짜 원인을 알았다면 살아남을 방법도 명확해집니다. 지금 당장 맹목적인 성실함을 멈추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완전히 뜯어고치셔야 합니다. 나보다 덩치 큰 누군가의 기술이나 플랫폼에 목숨을 걸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성품을 떼다 파는 의존형 장사에서 당장 벗어나십시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공지능이나 중육 직구 앱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가치를 파셔야 합니다. 아주 작은 규모라도 남의 이름이 아닌 나만의 독립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원가가 올라도 고객이 기꺼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 대체 불가능한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생태계에서 벗어나 작더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만의 생태계와 팬덤을 구축하는 것. 그것만이 지금의 잔혹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돌파구입니다. 절망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헛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을 역전시킬 가장 완벽한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당장 가게의 장부를 펼쳐놓고 당신의 비즈니스가 거대한 도미노의 끝자락에 매달려 있지는 않은지 가장 냉정하게 진단해 보십시오. 방향을 바꾸고 내 가치를 제대로 설계한다면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뼈아픈 진실과 생존의 법칙이 여러분의 꽉 막힌 현실을 뒤집을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피 같은 시간과 돈을 지켜줄 진짜 현실적인 경제 생존 전략을 쉼없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다음 영상에서 반드시 다시 뵙겠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반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